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 훈련을 하는데, 자기가, 우리 사부님 같은 경우는 기술련을 하면, 엔돌핀이 나오고, 예. 도파민이 나오니까, 이게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코티졸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코티졸이 뭐냐면, 자기가 하기 싫은데 막 강제로 시키면, 코티졸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더 망가지는 거예요. 코티졸 나와가지고. 예.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수련할 때 혼침 상태가 그와 비슷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혼침 상태는 뭐냐면 내가 수련을 할 때 이게 뭔지 잘 몰라. 그리고 내가 축기도 충분히 되지 않았어. 그러면 혼침 상태가 와서 뭔 일이 안 일어나는 상태예요. 혼침 상태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수련이 되고 관심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각성이 좀 돼서 그래서 혼침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말하는 그 상태에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판단을 잘해야 돼. 그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성이 사그러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다른 차원에서는 그 살릴 수 있는 스위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찾아주는 게 의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단체를 많이 다 다녀봤잖아요. 다녀봤는데 이게 이제 내가 보니까 이 기술연도 이게 만약에 그 대중화하고 사람들을 모으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제 뭐 댄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 즐겁잖아요. 그런 개념을 같이 넣어가지고 운동하고 이런 거 재미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미적인 요소를 넣어야지 대중화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관심 있는 건 뭔가 자극을 줘야 그 사람이 관심 갖고 서서히 회복되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뇌는 미세한 전자기적 현상 그리고 심의식 상태에서 변화가 생겨요. 동조가. 이거 뭐냐면 믿을지 안 믿을지만 아까 내가 그러면 아까 말하고자 하는 그 단어를 쓴 다음에 이거를 할게요. 우리의 의식은요. 상변이 상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입자화된 물질화된 의식 상태고요. 죽음은 이것이 비물질화된 의식 상태가 삶과 죽음의 현상이고 제가 그것을 의식의 상변이 현상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 삶과 죽음은 다만 의식이 물질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삶의 형태냐 물질계를 떠난 비물질 상태에서 존재하는 비물질 상태로 가는 상위 변화. 그러니까 H2O가 드라이 아이스처럼 고체로 되느냐 순간 상변이 되버리면 기체로 되잖아요. 그것처럼 상변이 현상 그거를 표현하는데 지금 이제 원장님이 이제 질문한 게 마지막 단계가 뭐였죠? 재미를 좀 넣어. 예, 재미를 넣는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교회를 가는데 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면 점점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거의 망하는데 제가 이제 되게 잘 되는 교회를 가보면 거기에 이제 약간 음악 요소라든지 뭐 이렇게 율동도 넣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가면 뭐 이렇게 막 흥이 나가지고 예. 그래서 물질 현상계에서는 치매 상태에서는 오감을 활용하는 거, 오감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치유 방법이 자극을 주는 건데, 자극을 주는데, 우리, 기수련한 사람의 손이 있잖아요. 손과 기수련한 사람의 의식이 그걸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의 내용에 지금 뭐가 있냐면, 생각이 생각을 움직인다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내가 윤희천, 우리 박사님을 오게 할 수 있어요, 저는요. 내가 의도하면. 자기는 몰라. 인식을 못하고 집에서 막 하다가 내가 저 양반 꼭 오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고.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오신 거예요. 그것이 생각이 생각을 움직인다는 이제 표현으로 제가 했고. 그래서 치매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은 원장님이 기술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은 터득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의학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이 비물적 현상계에서의 작용력이 일어나서 상대방의 관계가 일어나요. 그래서 상대방의 알게 모르게 뇌에서 어떤 변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것이 잘 믿지 않겠지만 심의식 의지 관계력 가지고 일부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전자기적 현상이 있어요. 전기장과 자기장 현상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늘 인간에게는
전자가 흘러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자가 현자 상태에서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전자가 출렁거립니다. 전자의 물결의 바다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것이 어느 쪽에서 마치 호수에 돌덩이가 떨어진 것처럼 물결이 질듯이 온 몸으로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련을 해서 나의 손 있잖아요. 손에 이 흐름을 가장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게 손이거든요. 외부에 접촉하는 게. 그래서 이것을 써서 그거를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라 그러면 저 사람이 이상한 짓 거란다는데 머리가 뭐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마사지 지압 해드릴게요. 그럼 머리 마사지 지압은 의료 행위 하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각성이 굉장히 다운된 사람에게는 손에서 이거를 머리를 살살 지압해주면서 하면서요 나의 의식을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렵다. 아니 그것이 이걸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엄청 틀려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있고 나는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나의 의지가 있어야 그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물질계 현상은 보조하는 증폭시키는 것은 심의식 의식입니다. 물질계에서의 현상을 증폭시키는 거. 우리가 핸드폰 쓰잖아요. 중계기가 없으면요 어디 가면은 안 잡혀요 자료. 근데 중계기가 있으면 증폭 현상이 생겨서 늘 모든 정보가 고차원적으로 다 잡힙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심의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못 들으셨는데 내가 발견한 건 뭐냐면 우주 물리학의 물질 현상은 모든 것을 강력, 양력, 전자기랑 중력으로 물질계에서 작용력을 펼쳐낸 것이 신의 작용이고, 예? 그 다음에 비물질계에서 작용력을 펼쳐낸 신의 작용력은 심력, 의식력, 의지력, 관계력이다 라고 제가 우리 도반들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계에서는 그거예요. 근데 비물질계는 이것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비물질계와 물질계에서의 작용력이에요. 작용력.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는 어비년 카르마라는 단어 쓰잖아요. 저는 그거를 관계력이라는 우리 한국말로 쓴 거예요. 모든 에너지는 관계가 있어서 그 에너지와 그 에너지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게 관계력의 다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하나 어긋남이 없어요. 이 우주에서는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모르면은 우연이야. 모르면은 모르니까 우연히 그렇게 생겼네. 알면은 내가 우리 이제 박사님을 내가 오게 한다라고 해서 내가 신호를 보내버리면 자기는 모르는데 괜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저는 그거 예전에 실험해봤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거를 고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가 신호를 보냈더니 와가지고 오늘은 왠지 뭐 이래요 라고 해. 나는 그 신호를 보냈거든. 근데 그게 저거예요. 동시성의 원리. 그리고 텔레파시.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 사이에 텔레파시가 통하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엄마하고 새끼하고 이렇게 떨어져 놨어요. 쥐를. 쥐가 여기서 고통을 주니까 엄마가 그거 알아. 느끼는 거지. 그치. 그런 거. 그걸 텔레파시를 떨어져 있는데도 떨어져 있는데도 안 예, 그래서 이 우주의 현상은 지금 과학계에서는 어떤 현상을 검증을 통해서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이 현대 과학이고요. 저는 그거와 무관하게 하늘에서 이렇다라고 준 정보를 가지고 네? 그렇네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저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아니 이제 과학적 근거가 이런 핸드폰이잖아요. 네. 전기가 연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엄청난 정보가 있잖아요. 네. 옛날 같으면 이거 사람들이 보면 사기라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고 연결도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와이파이로 해가지고 전자파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사람도 그게 이제 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그동안 안 오셔서 이런 얘기 못 들었죠? 다 들리던데요? 들려요? 이거 뭐 보내주셨잖아요. 도사인 걸 내가 몰랐네. 그래서 저는 치매에도 고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가 뭐냐면은 에너지의 파동 현상이에요. 기가요.
비물질적 에너지의 파동 현상이 기예요. 그것이 기질이고 그것이 물질계에서는 생각 감정으로 드러나요. 그것이. 그래서 누구나가 에너지를 발출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안에만 있어. 내 안에만 있다고. 근데 기수련을 한 사람은 그것을 범위를 넓힐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나의 그 파동을 상대방에게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테스트를 해봤고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되네. 사실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수련하신 분들은 다 가운데 와 있거든요. 가운데 왔다는 거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의 중간에 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떨어지더라도 그거를 자기가 보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능력을 키워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기수련을 통해 가지고 기수련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중앙에 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수련에 중요한 건 한데 근데 이제 완전히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물질계에서 못할 건 아무도 없습니다. 뭐든지 가능하다는 생각만 가지면 그러면은 가능성이 드러나게 돼 있고요. 실제로 호흡하고 리듬을 주는 운동은 확실히 입증이 됐어요. 호흡을 통해서 자율신경을 잡아준다는 거. 그다음에 리드미티컬하는 운동.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만약 운동을 하더라도 그냥 운동하는 것보다는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운동. 저희가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운동은 확실하게 그 약간 저기 자율신경을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운동이 리드미컬하고 그다음에 음악을 같이 하고 하면 호흡하고 명상까지 들어가잖아요. 기강수련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조합을 잘 하면 굉장히 치료적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명상만 하는 것보다는 운동이 다 들어가니까 훨씬 되게 좋죠. 아까 제가 유체이탈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 알파 세타 크로스 때 그 유체이탈 현상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이제 저거 하잖아요. 객관화 해가지고 객관화해서 멀리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몸이 좋아지거든요. 유체이탈 하면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으면 그게 건강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유체이탈도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알파 세타 크로스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현상, 워칭하는 현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유체이탈은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그렇지, 네. 현상일 뿐인데 내가 유체이탈 한지를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꿈이 있잖아요. 꿈이 바로 의식의 천하 유체이탈 중에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세타파 밑으로 내려갔을 때 너무 잠이 안 오면 꿈도 안 꾸잖아요. 근데 렘스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간 가수면 상태에서 이제 꿈을 꾸면 그때 이제 자기 영혼이 자기 몸을 떠나서 근육이 이완이 됐을 상태에서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죠. 그게 이제 제 생각에 유체이탈 같은데 그러면은 그때 이제 건강상이 좀 나타나는 그 유체이탈을 통한 치유 현상은 이제 제가 딱 들어온 거는 뭐냐면 우리 몸은 저진동 상태입니다. 거친 진동의 상태예요. 우리 몸은. 그리고 6,500개의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체이탈은 자아만 의식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아는 유체이탈 했다가 들어왔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유체이탈이 내 몸에 있을 때는 이 거친 저급한 파동에 갇혀 있어요. 피곤해요. 피곤하다고. 그런데 꿈을 꿔서 내가 꿈을 꾸잖아요. 편하게 이렇게 뭐 복잡한 꿈을 꾸도 하지만은 유체이탈이 된 상태에서는 몸의 저급한 파동, 거친 파동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고 그 개는 뭐냐면 영의 상태예요. 영의 상태는 이 우주 허공 전체에는 영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자아의식이 유체이탈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치유 현상이라죠. 이거는 근원의 빛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퍼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근원의 빛의 상태이기 때문에 치유 현상이요 생명력 창조 사랑의 근원 에너지 상태이기 때문에 유체이탈을 편안하게 있으면 굉장히 본인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정화가 돼요.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편하게 했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의식도 있지만 자의식이 굉장히 정화되는 상태에서 에너지가 보충된 상태로 들어와 있다고. 막 맑지 깨끗하지. 그런데 잠이 깼다 말다 하잖아요. 그러면 자의식이 좀 이 거친 파동의 몸의 상태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치유가 돼서 와야 되는데 끌려갔다가 되돌아오고 끌려갔다가 되돌아오니까 피곤하고 이게 정화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수련하자고?